120년 넘게 남성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불렸던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광고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명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아주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 바로 질레트입니다. 자, 모든 사건의 시작은 2019년입니다. 질레트가 빌리브라는 캠페인 광고를 딱 내놨는데 이게 유튜브에서 실어요를 무려 150만 개가 넘게 받은 거예요. 정말 전례 없는 비난의 폭풍이 몰아친 거죠. 그리고요, 불과 몇 달 뒤에 모 회사인 P&G가 진짜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질레트라는 브랜드 가치에서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돈을 그냥 장부에서 지워버렸다는 거죠. 말 그대로 1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가치가 그냥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렸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이 논란의 광고 하나 때문에 정말 그 이유 하나만으로 10조 원이 날아갔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요, 그 광고는 사실 그냥 도화선에 붙은 작은 불꽃에 불과했다. 진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화약권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따로 있었다는 걸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요, 그 논란의 광고가 나오기 아주 훨씬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소비자들 모르게 그들의 직업을 파고들면서 조용히 쌓여온 불만, 바로 그게 이 거대한 왕국을 무너뜨린 진짜 균열이었습니다. 질레트라는 제국의 심장에는요, 면도기, 면도날 모델이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교묘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단 면도기 본체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심지어 손해보고 싸게 팔아요. 그리고 일단 이걸 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야 하는 그 전용 면도날 있죠. 이걸 비싸게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구조인 거죠. 우리 프린터 살 때 생각해보면 딱 맞아요. 프린터 기계는 싼데 정품 잉크가 엄청 비싸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근데 질레트는 이 강력한 모델을 점점 더 탐욕스럽게 쓰기 시작합니다. 1998년에 삼중날 면도기 마하3를 내놓으면서 이거 혁신입니다 하고 가격을 확 올리더니 2006년에는 오중날 퓨전으로 또 가격을 올렸어요.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면도날 한두 개 더 붙은 건데 가격은 당시 물가 상승률의 2배, 3배로 뛰어오르니까 이게 불만이 안 쌓일 수가 없었겠죠. 결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질레트 세금이라는 아주 냉소적인 별명이 붙어버렸어요. 이건 그냥 비싸다는 불평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마치 나라에 내는 세금처럼 면도하려면 피할 수도 없고 선택권도 없이 그냥 강제로 뜯기는 돈이라는 그런 자주 섞인 분노가 담긴 말이었던 거죠. 자, 질레트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제대로 알려면 반대로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높은 곳에 있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그 압도적인 힘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 오만의 씨앗을 품게 됐는지 말이죠. 이 100년 제국을 떠받추던 기둥들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었어요. 첫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금속 가공 기술력. 둘째, 1, 2차 세계대전의 군납업체로 딱 선정되면서 수백만 명의 군인들을 평생 고객으로 만들어버린 역사적인 배경. 셋째, 전 세계 마체의 가장 좋은 자리를 독차지한 유통장악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슈퍼볼 같은 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만든 브랜드 파워. 이 모든 게 합쳐지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었어요. 사실상 독점이었죠. 바로 이 절대적인 성공이 독이 된 겁니다. 진짜 충격적인 일화가 1960년대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질레트가 녹이 안 쓰는 스테인리스 스틸 면도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엄청나게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서랍 속에 놓고 잠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정말 소름 돋게 간단해요. 면도날이 너무 튼튼해서 오래 쓰면 소비자들이 새 날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 매출이 떨어지니까 소비자의 편익보다 당장의 이익을 선택한 거죠.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질레트가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딱 보이는 겁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디지털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질레트는 온라인 판매를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 온라인에선 가격 비교가 너무 쉬우니까 자기들이 힘들게 쌓아올린 그 비싼 가격 정책이 무너질까 봐 두려웠던 거죠. 또 월마트 같은 기존 대형 유통업체들 눈치도 보였고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도 필름 팔아야 한다고 묻어뒀다가 결국 파산한 코닥. 그 비극적인 길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거인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그 틈을 디지털 세상에서 나타난 새로운 반란군이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2012년이었어요. 허름한 창고에서 웬 남자가 나타나서 막 말을 하는 진짜 저예산으로 찍은 것 같은 유튜브 영상 하나가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의 광고였죠. 이 영상은 막 진동 기능이니 뭐니 하면서 쓸데없는 기술 자랑하는 기존 면도기들을 향해서 우리 면도날은 그냥 끝내주게 좋습니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조롱하면서 폭발적인 공감을 샀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달러 쉐이브 클럽의 전략이 얼마나 영리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질레트가 프리미엄, 비싼 가격을 고수할 때 여긴 월 1달러부터 시작, 이걸 내걸었고요. 질레트가 우린 기술이 엄청나요 할 때 여긴 아니요, 그냥 단순하고 잘 깎이면 되죠 라고 받아쳤습니다. 질레트가 마트 진열대에 목맬 때 이들은 온라인 구독으로 소비자한테 직접 다가갔고요. 메시지도 보세요. 남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근엄한 질레트와 달리 우리 면도날은 엑스나게 좋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질레트의 모든 강점을 새로운 시대의 약점으로 바꿔서 정면으로 공격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었어요. 근데 질레트를 힘들게 한 게 달러 쉐이브 클럽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몰아친 거죠. 우선 2010년대 들어서 수염 기르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면도 시장 자체가 작아진 거고요. 또 해리스처럼 품질은 좋은데 가격은 합리적인 경쟁자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여기에 소셜미디어가 기름을 부었죠. 예전에는 그냥 혼자서 면도날 너무 비싸 하고 투덜거렸다면 이젠 그 목소리가 해시태그 하나로 뭉쳐서 수백만 명이 공감하는 거대한 움직임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2019년의 그 광고, 그리고 80억 달러의 손실, 이 모든 배경을 알고 나니까 이 사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게 쌓이고 쌓인 결과 한때 70%를 가뿐히 넘었던 질레트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요, 그 논란의 광고가 나오기 바로 직전인 2018년에 이미 50% 아래로 뚝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건 그냥 왕자가 좀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왕국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그 80억 달러 손실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영업권, 영어로는 굿윌이라는 회계 용어를 잠깐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살 때 공장이나 재고처럼 눈에 보이는 자산 가치 말고도 그 브랜드가 가진 명성이나 앞으로 돈을 잘 벌 거다라는 기대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 웃돈을 주고 사는데 바로 그 웃돈을 영업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손상차손은 뭘까요? 바로 그 영업권의 가치가, 즉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예전만 못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회계 절차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야, 우리가 옛날에 이 브랜드 비싸게 샀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앞으로 그만큼 돈 벌기는 틀린 것 같다 라고 재무제표에 딱 도장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P&G가 발표한 그 80억 달러 손상차손은 회사 금고에서 현금 10조 원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질레트라는 브랜드가 가진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일종의 공개적인 패배 선언이었던 겁니다. 수십 년간 쌓인 소비자들의 분노로 이미 금이 쫙 가 있던 때문에 2019년에 그 광고가 마지막 돌멩이 하나를 툭 던진 셈이죠. 결국 왕좌에서 쫓겨난 질레트는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참 흥미로워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버리는 쪽을 택했거든요. 이제 이길 수도 없는 가격 전쟁은 포기하고 대중시장의 왕관은 내려놓겠다. 대신에 20만 원이 넘는 발열 면도기나 고급 스킨케어 기기 같은 걸로 소수의 충성 고객만을 위한 럭셔리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겁니다. 거대한 제국을 포기하고 작지만 단단한 공국으로 남는 길을 선택한 거죠. 질레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질레트 같은 브랜드가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좋아서, 만족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돈을 내고 있는 그런 서비스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조용한 분노 위에 아슬아슬하게 써 있는 위태로운 제국일지도 모릅니다.